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비 소식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 잘 하시면서 투자에 계속적인 수량에 집중하는 스탠스 유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찍는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 극초반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0K를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큰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250만 원 안팎의 그런 가격 흐름 보여주면서 조금 약보합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토큰이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지부진한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조금 재미없는 장, 횡보하는 장 보여주면서 600원대 초반대 형성하고 있다. 굉장히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라이트코인도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100달러 탈환시켜주지 못하면서 반감기 이슈 맞나 싶을 정도의 조금 아쉬운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타임 레버리지 시간은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라이트코인 반감기 25일 남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4월에 있습니다. 290일 정도 남았네요.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가격 형성하는 그 시기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부분의 DCA 분할 매수를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롱숏 비율을 잠깐 보고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이 롱 비율이 살짝 더 높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롱숏 단타 치시는 거 비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비트코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죠? 비교군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 회사 하나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애플 회사 하나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반증하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나 쉬운 판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청산을 당하기 너무나 쉬운 구조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타 비율, 단타 치시는 분들 계시다면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맞선 코인 시장 나오면서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30K 즉 4천만 원 선을 방어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는 했다. 그렇게 크게 짜잘한 뉴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경기 침체 이슈뿐만 아니라 얼마 전 SEC가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소송 때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빠진다고?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이 OTC 마켓 장외 거래로 해서 모으고 있고, 블랙록과 같은 그런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자산 토큰화를 주장하면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약간의 과도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나오네요. ETF 승인 거절에도 SEC가 승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지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힘은 어느 정도 막강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계속 지켜주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의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랩스가 말합니다. 리플, 부동산 토큰화에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홍콩에서 파일럿 참여한다. 파일럿 참여 뭐죠? 파일럿 테스트, 즉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전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달 매체에 따르면 안토니 웰페어, 우리의 안토니 복지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지금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리플 중앙은행 CBDC 고문입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지금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두고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탐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산 토큰화, 블랙록 대표 레리 핑크, 보스턴 글로벌 그룹 등 계속적으로 자산 토큰화가 미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서 왜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가 중요한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BDC 팀 부동산 토큰화 공개, 같은 맥락의 기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토니 웰페어 나오면서 동부 유럽에서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참석하면서 획기적인 사용 사례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부동산의 토큰화로 부동산 산업의 잠재적인 미래로 빠르게 추진력을 얻고 있는 개념이다. 이 부분에서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의 디지털 통화인 EHKD, 바로 홍콩의 달러죠. 이 토큰화된 부동산은 리플이 현재 실험 중인 세 가지 별개의 프로토콜이다. 이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는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이제는 부동산을 비트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그런 토큰으로 살 수가 있다. 이를 대출 담보로 활용하므로 더 많은 개인이 부동산 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CBDC 고문인 안토니 웰페어가 이 부동산 토큰화에 굉장히 홍콩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업홀드 거래소 커스터디 출시 계획을 하고 있죠. 업홀드 거래소 처음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나 상품을 즉시 이동하고 전환하고 보유 거래할 수 있는 다중통화 암호화폐 지갑이다. 이런 부분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업홀드 볼트는 개인키 손실 리스크가 적고 자산 보안성도 높다. 이런 부분에서 XRP 홀더에는 우선 접속 권한이 부여될 것. 첫 번째 시사점,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 이런 기사만 보고 다 돈을 이쪽으로 옮기시지 마셔라. 충분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100% 안전한 거래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만 보고 업홀드 거래소 안전한가 보다, 이거 여기로 넣어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XRP 홀더들에겐 우선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선 권한이 부여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의 파이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블랙록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망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대중 채택에 앞당길 게임 체인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짝 읽고 가겠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죠. 한번 반려당했음에도 이번에는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를 다시 맺으면서 강경하게 다시 한번 신청을 냈습니다. 즉 세력들이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승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청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암호화폐 진영에서 레리 핑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비트코인은 중간자가 필요 없는 개인 대 개인, 펄슨 투 펄슨 간 결제 네트워크다. 일각에서는 현물 ETF가 비트코인의 설계 의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을 또 하기도 하네요. 이런 부분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그 부분에 있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욕심 많은 월가은행이 필요 없는 결제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P2P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들었죠.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전송 속도도 너무 느리다. 초반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을 한 게 바로 리플의 회사죠. 이 부분이 바로 블랙록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미 모든 시장에 판을 깔아놨다. ISO 2002 메시지 표준에 있어서 RMG 그룹, 등록 관리 그룹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에 스위프트 2.0망에 이미 판을 다 깔아놨죠. 그리고 세계 모든 결제 회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페이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는 부분에 리플이 심장에 있었고요. 지금 각 나라에서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자산의 토큰화를 하기 위해 리플의 플랫폼을 쓰고 있죠. 이 부분에서 DLT, 디스트리뷰션 레저 테크놀로지가 쓰이면서 모든 나라에서 리플의 플랫폼을 쓰면서 구현을 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 그렇기에 블랙록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문을 열기 위함은 이 리플의 가치의 인터넷의 문을 열기 전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결되는 기사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승인될 것이다. 1경원 이상의 돈을 굴리는 블랙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은 무시할 수가 없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하면서 어느 정도 대중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금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도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거대 자산 운용사죠. 세계 1등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을 필두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SEC의 부적절 판단에도 다수의 주요 자산 운용사가 다시 한번 붙습니다. 현물 ETF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안 될 거였으면 이미 다 때려쳤겠죠. 될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손바꿈을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2023년에는 제도권 수용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인사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정말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을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하반기 결정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3분기 너무나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타임 레버리지를 하는 구독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올해까지는 마음을 열어두고 어떻게 세력들이 장난질 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이죠. 유럽권과 일본 그리고 홍콩 싱가폴 계속적으로 모든 나라의 국권에서 CBDC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리플의 플랫폼을 쓰고 있죠. 하지만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이냐? 바로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는 CBDC를 지지하는 유럽인들. 바로 유럽인들은 CBDC에서 개인정보가 보장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 현금의 자유와 같은 그런 수준의 자유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해 CBDC 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라이버시, 민불의 익명성이라든지 영지식 증명 이 부분의 토큰 대표 토큰 뭔지 아시죠? LTC라든지 Gcash 이런 부분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토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큰을 다양화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분산화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홀딩스 즉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 있는 DCG 안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암호화폐 신탁사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역시나 익명성을 대표로 하는 라이트코인과 이제 반감기 이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을 표본으로 하는 대표주자죠. Gcash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들은 미래를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죠. 괜히 CBDC, 영지식 증명,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씀에 있어서 미래의 돈을 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 윈불이라든지 영지식 증명, 제로널러지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라이트코인과 Gcash도 어느 정도 눈여겨볼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XLM, 스텔라 재단이 들어가 있죠. 리플과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 소매용 CBDC를 담당할 것이라는 부분 알아주시고 왜 리플이 없냐? 당연히 리플이 없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을 걸어놔서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을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리플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담아놓지 않았다. 즉 세력들이 우리 대중들이 리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끔 하나의 블라인드 효과로서 우리의 앞을 보는 그 비전의 눈을 막아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리플에 대한 확신을 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ISO 2002가 시작이 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 2025년 1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ISO 2002의 메시지 표준이 지원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6개월, 8개월이 지난 2025년까지는 여러모로 가지고 가 주셔야 된다. 타임 레버리지를 2025년을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왜냐? 리플 네트워크가 참여된 ISO 2002 메시지 표준이 2025년 11월까지 모든 게 다 공존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 2002의 홈페이지에 왔고요. 여기서 RMG 그룹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룹 멤버 리스트에 리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쭉 내리다 보면 리플 네트워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슬라이드에도 확인하고 가시죠. 리플은 ISO 2002 메시지 표준에서 RMG 그룹으로 참여를 했다. RMG 그룹이 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MG 그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Registration Management 그룹으로서 등록 관리 그룹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메시지 표준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단에 리플 네트워크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팩트 체크 한 번 더 하고 가시자면 역시나 한국은행의 지표에서도 RMG 그룹의 리플 네트워크가 등재가 돼 있다. 그 외에 미국의 상품거래위원회 CFTC라든지 ECB,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라든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들어와 있고요. 스위프트까지 들어와 있네요. 영란은행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왔다는 부분, 방금 ISO 2002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등록 관리 그룹의 구성원 목록에 리플넷이 있는 걸 확인을 또 한번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지을게요.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아놨는데 ISO 2002와 함께 가는데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꽂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2025년까지는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구독자 선생님께서 댓글을 한 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인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하고 현명한 투자자라고 판단이 되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암만 얘기해줘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미래의 돈은 반드시 디지털 화폐로 탈바꿈될 것이고 일단은 CBDC의 세상이 도래하겠죠. 이 부분에서 이미 러시아가 스위프트 1.0 망에서 배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리플 네트워크의 플랫폼을 통해 CBDC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브릭스의 공동 통화로 실현이 또 될 부분이겠고요. 지금 상용화되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전 XRP 0.32달러 가격에 10만 XRP 절대로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구독자 선생님도 역시나 수량에 집중해서 본인이 딱 정한 숫자 10만 개의 XRP 딱 모으시고 절대로 안 팔고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너무나 응원하고 너무나 동감이 되는 그런 말이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돈은 반드시 디지털 돈, 이 CBDC로 바뀔 것이고 원화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XRP의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은행권에서 비트코인 캐시 등 암호화폐 예치 상품, 디파이와 같은 이런 상품들이 나올 때까지 타임 레버리지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XRP를 매도하지 않아도 예치 상품으로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플 언제 파냐고요? 안 팔아요. 왜? 이거 놔뒀다가 은행에 맡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미친놈처럼 들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임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수반이 돼야만 이런 인사이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토큰이죠. 기술력이라든지 세력들과 손잡는 건 다 알겠는데 뒤에서 가격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 우리 투자자들에겐 항상 확신을 안겨주지 않는 가격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XRP의 가치, 미래의 비전을 본다면 방금 그 구독자 선생님처럼 나는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목표한 수량을 모아서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면서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 정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성투합시다.